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 번째 불상소 시간입니다. 제가 블로그 상담소를 좀 줄여봤어요. 이게 좀 부르기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어떤가요? 좀 괜찮은가요? 고민을 남기시고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. 기간이 길어졌는데 기다리신 만큼 고민을 좀 해결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게요. 먼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님이 신청하신 고민부터 살펴볼게요. 쭉 읽어봤는데 이 목적이 수익화와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블로그로 좀 수익을 이루는 쪽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먼저 아셔야 될 게 있다면 이 인플루언서와 수익화 블로그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수익화 블로그라는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키워드글만 계속 쓰는 블로그, 뭐 에드포스트나 이런 이제 광고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블로그를 얘기를 하고요. 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이 인플루언서 팀이 직접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을 보고 이제 뽑아주는 거거든요. 물론 인플루언서도 수익화 블로그의 한 개념이긴 하지만 좀 시작하는데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. 이 인플루언서는 방문자에 좀 욕심을 내시면 안 되는데요. 그 이유는 좀 주제가 뾰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. 이 내 블로그에 있는 글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. 이게 좀 포커스인데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글만 쌓여 있다면 인플루언서 팀이 뽑아줄 리가 없거든요. 좀 차별화된 게 없으니까. 그래서 배당이님의 블로그를 제가 들어가서 좀 살펴보니까 지금 ETF와 관련된 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. 저도 ETF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요즘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. 뭐 배당 측면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배당이님의 블로그를 살펴보니까 딱 노후 준비에 관련된 카테고리가 딱 있는 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 요런 그 뾰족한 방향, 정말 ETF를 나는 중점적으로 가보겠다 하면은 이 인플루언서의 방향과 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.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하시고 싶다면 다른 블로거들 있죠. ETF에 대해서 쓰고 있는 블로거들. 그런 분들의 리스트를 좀 추려가지고 그분들 포스팅에는 볼 수 없는 나만 쓸 수 있는 이야기 아니면 뭐 나만의 생각, 나만의 색깔을 내 블로그에 많이 입히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은 부분이 바로 방문자 수일 텐데요. 지금 배당희님 방문자 수 최근 거 보면은 한 100명 후반, 200명대 정도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. 지수가 낮으시잖아요. 준체 3위였거든요. 불연풀 기준으로. 한 5월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. 그러면 이 정도의 방문자 수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평균인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키워드를 정말 잘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는 키워드인데 검색량이 높은 거 그런 거 찾으셨다면 방문자 수를 많이 높이실 수 있을 테고요. 이 방문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쓰거나 또는 클립을 만들어서 노출을 시키는 것 뿐이에요. 뭐 네이버 담당자가 내 블로그를 픽해줘서 뭐 메인이나 홈 화면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로 할게요.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키워드인데 ETF에 대한 글을 쓸 거기 때문에 저라면 먼저 이 웨어 이즈 포스트에서 ETF를 검색을 해줄 거예요. 여기 이제 키워드 마스터에서 ETF로 검색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단어라는 거거든요. ETF 뜻, ETF 투자 방법, 뭐 ETF 추천, 요런 글들. 그래서, 이런 글들을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구나. ETF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. 요거를 먼저 알아주셔야 되고, 이 배당이님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을 보면, 이 ETF에 대해서 되게 세부적으로 들어갔어요. 보시면은, 뭐, 이제 에이스, 타이거, 라이즈, 뭐, 이런 거, 하나자산운용에서 출시한 뭐, ETF, 요런 이제 세부적인 거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문자가 막 많이 오를 수 있는 키워드는 보이지 않거든요. 그리고 지수가 아무래도 낮은 편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. 지수가 낮은 게. 그럴 때는 스마트 블록에 있는 키워드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스마트 블록은 지수에 대한 경쟁력이 좀 상대적으로 이 최적 지수랑 뭐 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있을 때 비등비등하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키워드 많이 활용해서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.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한번 글을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
그리고 수익화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, 이 경제 블로그라고 해서 뭐 맛집이나 펜션이나 뭐 호텔 이런 체험단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. 만약에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잘 되고 그런 키워드에 있어서 상위 노출이 잘 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뽑아줘요. 그래서 뭐 경쟁을 쓰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런 체험단 있죠. 뭐 여행 가는 거, 뭐 이런 뭐 맛집이나 이런 거 가는 거 쓰면 생활비 방어도 하고 되게 좋죠. 그렇지만 주제와 많이 맞진 않잖아요. 아무래도 우리 뭐 저도 그렇고 배당희 님도 그렇고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. 그리고 인플루언서에 도전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주제와 맞지 않는 글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원고료 같은 경우는 경제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, 뭐 대출 보험, 공유 오피스, 프랜차이즈 창업, 세무 쪽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. 제 블로그에서 오늘의 리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떤 원고들을 주로 받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서 아, 이런 쪽에서 경제는 원고 의뢰가 오는구나. 이렇게 감을 잡아가시면 됩니다. 배당희님 지금 그 글 보시면 ETF 글 너무 좋고요. 인프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은 이 ETF와 관련된 키워드로만 쭉 쌓아 나가 보시고, 이 ETF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있어요. 그런 키워드 찾으면서 방문자 늘리는 것도 조금씩 이제 노력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두 번째 고민 신청하신 분 만나러 가볼게요. 이분은 닉네임을 좀 비공개하셨기 때문에 글 위주로 좀 상담을 드려볼게요. 여행가 맛집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고, 목표는 체험단으로 외식비 줄이기, 여행 지원 받기, 원고료 받고 글 발행하기.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목적으로 블로그를 좀 운영하고자 하실 텐데요. 여기 또 보면은 궁극적으로 좋은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게 저는 좀 와닿았어요.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, 사실 저는 처음에 블로그를 이제 할 때 수익화를 크게 바라보진 않았거든요. 블로그를 진짜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.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블로그로 돈도 벌 수 있대. 한번 알아봐. 이래서 해본 거거든요. 그 당시에 정말 블로그에 글 쓰는 게 빠져 있었고, 더 열심히 하면 돈이 된다니까 좀 처음 시작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좋아하는데 돈이 된다고?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? 이런 좀 가벼운 생각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글 쓰는 게 재밌고 또 경제 공부도 좀 해볼 겸 그런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기록해보자고 했었는데요. 그렇게 제가 몇 년을 하고 지금 누군가의 블로그에 대한 고민을 상담을 해주고 있잖아요. 이게 되게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신기하기도 한데요.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,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도 좀 몇 개월 동안 키우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, 그리고 어떤 이제 어려움, 힘듦에 대해서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과 좀 상담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정답은 100% 아니겠지만 저의 조언이 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,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도 그게 일이 되면 힘들다는 말이 있잖아요. 블로그라는 것도 저도 수익화를 하고 있지만 매일 글 쓴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. 매일매일 글을 써야 되거든요, 이게 사실. 그렇지만 그때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, 저를 그 이끌어주는 게 있다면 바로 그 재미예요. 글 쓰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경제를 공부하는 것도 제가 좀 뭔가 똑똑해지는 느낌?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좋은 블로그를 만들고자 하신다면 정말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꼭 붙이셔야 돼요. 잠깐 질문과는 좀 벗어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고민 정말 집중해서 좀 살펴볼게요. 글이 2개가 누락이 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, 일단 지수가 낮을수록 누락이 잘 돼요. 지금 이 고민 신청하시는 분의 지수를 제가 살펴보니까 준체 3으로 좀 낮은 편이거든요.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. 5월에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. 이 지수가 낮을수록 누락이 잘 되는데 그 이유는 네이버가 아직 내 블로그에 좀 신뢰를 덜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. 이런 거죠. 내가 너 글을 뭘 믿고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주니? 약간 이런 느낌.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상승하면 누락도 좀 덜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주제에 대해 C랭크 점수가 쌓였기 때문이에요. 물론 이건 제가 네이버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100% 장담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뭐 누락도 많이 겪고 오래 블로그를 한 경험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.
이렇게 보면은 글 제목이 좀 다른 글의 제목과 비슷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 분위기 좋은 강릉 초당 카이센동 맛집 메시 56이라는 제목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. 그리고 또 뭐 사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리는 없고요. 이 포스팅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저라면 일단 이거를 비공개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목을 바꾸고 이 메시 56, 이 강릉 뭐 이런 키워드만 남겨서 다른 제목으로 바꿔서 한번 업로드를 해보세요. 그리고 추천이라는 단어도 네이버가 좀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. 너무 약간 홍보 느낌이 나기 때문에. 그래서 지수가 낮으신 분들은 좀 덜 쓰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또 링크로 주신 글 중에 다른 부천 송내 햄버거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은 노출이 잘 되고 있고요. 제가 글을 살펴보니까 호꼬치 글이 누락이 되었었는데 여기도 본문에 최고 추천이라는 단어가 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느낌, 그런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게 네이버가 더 좋아하고요. 맛집 글을 쓰실 때는 뭐 최고, 가장, 과장된 홍보 같은 느낌은 그런 단어들은 좀 덜 써주시는 게 좋고 아마 지수가 오르고 그리고 맛집에 관련된 글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는 누락이 좀 덜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여행이랑 맛집 주제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. 클립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블로그를 한 가지 주제로 운영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다양한 기회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. 저도 그렇잖아요. 저도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 공모주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공모주로 뭐 오픈 채팅방도 운영하고 그리고 뭐 재테크 카페도 운영하고 그리고 뭐 공모주를 뭐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강의도 하게 되고 그래서 블로그를 하면은 내가 뭐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심치 마시고요. 처음엔 체험단으로 좀 수익화를 이루면서 생활비 방어도 해보고 글을 쓰면서 이 여행에 대한 글을 쓰는 거에 좀 빠져보시는 거죠. 특히 블로그는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라면은 첫 번째 명함이 되고, 이 직장인이라면은 직장 외에 두 번째 명함이 돼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한 가지 주제로 컨텐츠를 꾸준히 쌓아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왜 그러냐면, 내가 전문가는 처음에 아니었지만, 내가 이런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컨텐츠를 꾸준히 이제 쓰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어느 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도 모르게 돼 있거든요. 그게 과연 될까라고 좀 생각이 드시겠지만 진짜 그래요. 이게 정말 나도 모르게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여행글을 계속 올리면은 이제 뭐 국내 여행에 관련된 뭐 내가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책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행 꿀팁을 알려주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국내 여행과 관련된 내가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컨텐츠들을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스레드 뭐 여러 플랫폼에 올리면서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시면 좀 더 재밌게 운영하시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오늘 제가 두 분의 고민을 좀 상담드려 봤는데 어떠셨을까요?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?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. 오늘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